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현재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 산하의 위원회로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9일과 10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진행한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에 전망을 내놓지 않아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 연준은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연 0%에서 0.25%의 기조가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매월 국채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5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 부분과 모기지 400억 달러를 사들여서 유동성 공급 확대, 즉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시작돼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6.5%에서 내년에는 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과 기업 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전제한 뒤에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를 예의주시해야 불확실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 교육부가 이 호주 유학을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뒤 호주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유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밝힌 데 이어서 지난 5일에는 문화여유부가 호주 여행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호주 정부는 이런 중국의 발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호주가 유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라면서 우리는 호주가 유학생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목적지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학생들이 이 중국 정부의 여행 및 항공 운항 제한으로 학교 복귀를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 또 호주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학생들도 호주 내 반중국 정서와 인종차별 때문에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수익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 44만 2,209명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37.3%를 차지하면서 이 중국 유학생들이 매년 내는 등록금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국 유학생으로 벌어들이는 호주의 수입이 이렇게 크다면 앞으로 호주 입장에서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정보 동맹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다방면에서 발을 맞추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왔습니다. 중국은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또 중국 통신장비 업체죠. 화웨이를 자국의 5G 인프라 구축에서 배제한 데다가 또 홍콩 보안법 비판 성명에 동참하는 등 미국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면서 비판해왔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중국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호주의 싱크탱크인 중국정책센터의 애덤 리 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 호주를 벌주는 것은 미국의 다른 동맹에도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호주뿐만 아니라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들이 더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홍콩에 투자했던 중국 본토의 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 정부는 사실 그동안 이 중국 본토 주민들이 해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금지하면서 강력하게 자본 통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상당수가 홍콩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 증서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해왔고 더 나아가서 이 홍콩을 통해서 해외 시장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쉬쉬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홍콩 보안법을 통해서 공식화될 가능성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콩 보험업 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신규 보험 증서의 25%가 중국 본토 주민이 구매를 한 거였고요. 또 홍콩 증권거래소는 2018년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한 중국 본토 주민의 수가 홍콩 비거주 투자자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홍콩 보안법을 개정하면서 홍콩의 자유와 특별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이 홍콩 내 자산을 처분하고 미국 달러로 전환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렇게 그 중국 본토의 부자들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던 약 420개의 헤지펀드 업체들 역시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포스트 아베 자리를 놓고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로 지난 조사 당시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정 장악력까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자민당 내에서는 현재 국민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 후보 1위를 차지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또 아베 총리 파벌이 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 회장이 아베 총리의 후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같은 당 안에서도 파벌이 강하게 나뉘는 정치 역학 구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아베 총리 파벌은 97명, 이시바 전 간사장은 19명, 기시다 정조회장은 46명으로 수적으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자민당의 당칙상 이 당 총재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은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까지 다 참여하는 정식 총재 선거를 해야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물러나게 되면 이 당 소속 의원 선거만으로 당 총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임기 전에 사퇴를 하면서 기시다 정조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현재 수적으로 열세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47명의 파벌을 거느린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손을 내민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